나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세상은 내 유능함을 몰라보네요. 일 잘하는 당신, 인생도 효율적으로 살고 싶다면 성격별 인생 활용법을 알려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사세요? 누군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라고 공허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나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오토바이 타라고 그러고 정답과 같은 답을 쫓으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으셨나요? WPI 워크숍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딱 맞는 행복의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행복과 삶의 비밀을 알 수 있는 11월 9일 WPI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참 황심소에 참 다양한 사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런 사연이 어떤 사연이냐면요. 도깨비와 귀신이 살고 있는 골목 이야기예요. 그 골목이 뭐냐면요. 박사님, 제가 사는 연희동은 5개 가지로 뻗어지는 골목인데요. 그 길목에서 꽃가게를 하는 언니가 이 골목 초입에서 장사가 잘 되는 이유를 저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골목 초입에 장사가 잘 된 이유는 이게 5개 골목이 한꺼번에 쫙 모이는 곳인데 거기에는 도깨비와 귀신들이 산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21세기에 무슨 도깨비와 귀신이냐, 어떤 도깨비 장난 같은 일이 벌어졌냐라고 할 때 이런 내용이래요. 7월 초에요, 연희동 그 5개의 골목 중 한 곳에서 불이 나서 소방차가 오가고 시끄러웠는데 그 사연을 꽃집 언니가 전해주는데 불난 집 주인이 40대 후반 정도의 여성인데 집주인이 불을 냈대요. 집주인은 서울대 나오고 미국에서 명문대 하버드였던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소문도 있대요. 박사 받은 사람인데 10년 전부터 정신을 놓기 시작을 하고 거의 노숙인처럼 다녔대요. 아마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나? 자, 사건 당일은 집주인이 집안에서 숯을 만들겠다고 장작에 불을 붙이다가 큰 불이 났는데 불을 보고는 놀랬는지 도망가서 이틀 정도 숨어 있다가 경찰한테 붙잡혔대요. 그런데 집주인이 오고 자기 집만 불이 나서 손상이 되어서 경찰서에서는 나왔대요. 요즘 흔적이 안 보이는 게 아무래도 친척들이 와서 병원에 가둔 것 같다라고 하더래요. 근데 그 여성이 아픈 이유가 미국에서 한 코케인 때문이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조현병이라는 이야기도 있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 언니의 결론은 집값 걱정이었대요. 그게 소문이 나면 이 연희동이 그래도 참 인기 있는 동네인데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냐 걱정을 하더래요. 그런데 이 사연 주신 분은 너무 재밌는 게 옆 골목에는 40대 초반의 여자가 한 번씩 2층집 옥상에 올라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한 2달에 한 번씩 쌍욕을 하는데 난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이분. 예. 잠시 후에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나와서 데리고 들어간대요. 우울증인 것 같다고 그러네요.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연희동이 조용하고 사람 살기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미친 사람들이 어디 가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 라는 거를 사연으로 보냈는데 그러다가 그 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사실 우울하고 힘든 건 그 사람은 그런 것도 아니야. 나도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이러면서 또 본인 하소연을 한참 하길래 내 손을 붙들고 그 하소연을 하길래 저도 같이 듣다가 울고 말았어요. 박사님, 우리 언니 좀 상담 좀 해주세요. 이제 결론은 이런 사연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언니는 그래도 이 5개 골목이 있는 이 초입에 내가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 거는 다 귀신하고 도깨비가 도와주는 것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고 뭐 광화문에서 난리치고 서초동에서 난리치고 검찰 개혁이 어쩌고 조국 아웃이니 조국 인이니 이런 소리 하더라도 이 조국은 영원하고 우리 돈 벌고 잘 사니까 그래도 살만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 언니가 지금 상태가 진짜 나쁘는구나. 박사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런 이제 이야기였는데 그렇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어른이라고 성숙한 사고와 판단력을 가진 건 아님. 네, 바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하자는데 뉴욕타임즈에 기사도 떴는데 태극기가 아니라 펩시 선전만 했습니다. 부끄럽네요. 그렇죠. 태극기를 찾자 이래가지고 서초동에서 태극기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저 보니까 진짜 펩시 광고가 변형된 건 줄 알고 역시 우리가 확실히 태극기를 잃어버린 게 맞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공감니 니들은 어디 있니? 그랬더니 뒤에 있어요. 이렇게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라 태극기가 진짜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저 마음이 아니라요. 조선일보의 낚시법에 대한 포탈 뉴스의 검찰을 자초하는 조선일보에 대한 사연을 어떤 분이 보내오셨기에 박사님 어깨에도 귀신이 있다고요? 오, 잘 보셨네요. 어느 어깨예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네, 왼쪽에는 하얀 귀신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공유가 앉아있는 거 안 보이세요? 저 얼굴이 공유처럼 조금 바뀌지 않으세요? 네. 그랬군요. 이런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조국집 압수수색했던 여검사. 무차별 사이버 공격 당했다라는 기사가 10월 6일 네이버 뉴스 조회수 1위를 달성했습니다. 기사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한 김모 여검사에 대해 비난하는 글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 김모 여검사가 왜 비난을 할까요? 비난 받을 만도 하지. 지금 이 여자 2명이 있는 그 집에 이 검사 수사관들이 떼거지로 몰려가는 건 이건 인권의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주장하는데 무슨 소리냐. 그중에 간 검사 중에 여자 검사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만들었으니까 그거는 각본에 어긋나는 상황을 만들었으니까 검찰이 요거도 먹을 만도 하네요. 네, 이러니까 이제 저 사람 진짜 이 시나라 까먹는 소리를 한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은 끝까지 사연을 들어보셔야 돼요. 사진을 비롯해 나이와 학력, 이력, 출생지 등 신상 정보가 담겨 있는 이 글이 나오기도 하고 시작부터 성적 비하나 외모 비하 발언이 담긴 글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검찰을 대표해가지고 나갔는데 뭐 비하를 받는 거는 당연하죠. 그거는 지금 검찰이 떡금이라는 소리를 듣고 검찰은 인간도 아니다라는 소리를 듣는데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국민들이 이 돈들 줘가지고 검찰 노릇을 시키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이렇게 익명의 네티즌들이 비난하는 글을 전달하면서도 익명의 법조계 인물과 익명의 야당 관계자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게 조선일보 기자들이 아주 포맷에 맞춰가지고 정해진 룰에 따라서 기사를 아주 교묘하게 잘 쓴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 조선일보는 조회수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 공인들에게 비난을 했지만 이중적으로 네티즌들에게 여검사를 비난하면 안 된다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조선일보야말로 검사 이 비위를 건드리면 안 되고 검사 눈치를 보는 대표적인 이 신문이고 그리고 검사를 확실하게 조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검찰은 우리 편 이렇게 하는 게 조선일보죠. 마인드 컨트롤 전파 무기는 국내에서도 엄밀히 진행 중입니다. NK 울트라 프로젝터 이분도 제정신이 아니시네요. 외구 일보는 폐간해야 되죠. 왜 외구 일보는 폐간해야 되는데 조선일보는 조선이 유지되는 만큼 유지시켜야 돼요. 자,
그런데 여성 검사를 미끼로 낚시를 했네요. 네, 여성 검사라는 거를 내세워가지고 조회수 올리고 이 시답자는 기사 파리를 아주 잘했다는 이야기죠. 모든 댓글이 그런 것은 아닌데 일부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댓글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MSG 조미료만 모아서 기사를 만들고 조회수 1위를 달성하는 권력을 보여주면서 네이버 뉴스 포털의 새로운 검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자극적 댓글에 언급된 최성해 총장과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입장을 설며시 끼워 넣으며 이런 걸 쓰면 고소당한다는 목소리도 넌저시 들려줍니다. 그렇죠. 이 고소당한다라는 이 협박을 하고 하는 거는 실제로 검찰만 하는 게 아니라 대개 이 나라에서 권력에 있거나 본인이 떵떵거리는 소리를 칠 수 있는 분들이 자기를 방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협박법이잖아요. 여성 검사 이꼴 여성 대통령? 여자를 약자로 쳐서 자기 유리할 때 써먹는 방법. 아유, 훌륭하시네요. 정확하게 잘 보셨네요. 마지막으로 익명의 야당 한 관계자가 친여권 성향 네티즌들은 검찰의 적폐 수사 때도 전 정권 인사들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하는 판사들을 같은 방식으로 공격해 왔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판사들이 박근혜 정권 당시 인사들에게 유리하게 판결했다는 것을 야권에서 인정했다고 친절히 인정해 주네요. 뭐 판사들이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한다고 헌법에도 나와있지만 판사의 양심은 일단 내 살고 보고 내가 잘 사는 거고 그러려면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 판사의 기본적인 일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도 인간적인 도리는 아니죠. 지금은 조선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니까 조선일보는 폐지돼도 될 것 같아요. 역사의 뒤안길로. 그렇군요. 조선일보를 외구일보가 그러면 인수를 하게 되면 그거는 조선을 일본이 합방을 하는 거와 같은 것이고 뭐 조선일보를 그러면 북조선 신문이 인수를 하게 되면 북조선 신문이 되는 거네요. 참 그렇군요. 언제부터 포탈의 유서가 기자들이 낚시질을 하는 곳에서 물고기들이 스스로 떡밥을 찾는 곳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무슨 말인지 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포탈의 뉴스는 기자들이 쓸거리가 없으면 열심히 뭐 건수를 찾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포탈에 뉴스가 안 되는 자료도 뭐 댓글을 긁어 모아가지고 뉴스를 만드는 게 지금 기레기 언론 기자들이 하고 있는 일인데 이 상황에서 그 떡밥을 아무래도 먹는 거는 일반 독자라고 하는 대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물고기처럼 지가 죽을지 살지 모르고 떡밥을 먹는 게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그 떡밥 먹는 물고기 보고 욕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나. 언론을 비판하지 못하면서 클릭 후 그대로 받아들이고 댓글로 금붕어처럼 뻐끔뻐끔 하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열망이 나타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분은 조선일보 이 낚시에 당하는 일반 물고기들 이분들이 안타까워가지고 그렇게 떡밥에 낚이면 이 사회가 더 나아지기보다는 조선일보 이 낚시하는 그 기자들만 먹고 살 거고 또 그 기자들하고 야합한 검찰이나 권력기관들이 더 잘 살 텐데 이 사회는 그렇게 되면 더 발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사연을 보내셨군요. 사실 문재인 정권 내에서 얼마든지 명예훼손 협박하는 거 이런 거 최소한 OECD 선진국 수준에 맞게 바꿔야 되는데 전혀 바꿀 생각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떡밥을 그냥 죽을지도 모르고 물고기로 그냥 이 낚시터에서 뻐끔뻐끔 먹는 거는 우리 현재 많은 대중들이 그냥 주인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 주인도 나쁜 주인, 좋은 주인 구분조차 못하고 내한테 먹이를 주면 무조건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힘내세요.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걸 노예의 마음이라고 제가 욕할 수도 없잖아요. 나는 백성이 아니고 시민임, 투표권이 있고 4대 의무와 5대 권리가 있음 이렇게 주장하는데 말만 본인이 투표할 때마다 자기가 누구를 투표하는지 관심도 없어. 나는 투표하기 싫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뭐 민주당, 자유한국당 이러면서 그냥 거대 여당이나 야당만 밀어주면 잘 될 거라고 믿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그 두 여당 야당 말고 다른 찍어줄 곳이 없다는 그런 안타까움도 동시에 있어요. 그렇다고 새로운 인간이라고 노는 인간들 보면 뻐끔뻐끔 금붕어 이 눈동아리로 하나만한 소리를 반복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권력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권력 집단이 국민들을 노예의 마음을 가지도록 이 만드는 교묘한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법조 기자들이 검찰에 동화돼서 자신이 무슨 검사 마냥 기사를 써대는 심리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가 있는 동네에서 지내다 보면 마치 자기도 그 동네를 대표하고 그 동네의 일원인 것처럼 믿는 그게 노예처럼 사는 사람의 심리가 되는 거죠. 지가 검찰청 출입하면 지가 검사 다 됐어. 그러면 뒤에 있는 검사들이 또 자기를 더 기자님 이러면서 이 눈치 보는 것 같으니까 지가 검사위에 검검사야. 네, 박사님 오늘 식사는 하셨는지요? 늘 응원합니다. 네, 이렇게 말로만 해주셔도 힘이 되는데 아직 식사는 못했고요. 끝나면 이제 오늘 식사를 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건 그렇고 그래서 물고기들이 스스로 떡밥을 찾는 그 상황에서 물고기가 내가 저 떡밥을 먹으면 나는 죽어.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나는 떡밥을 먹지 않고 내 스스로 내가 사는 이 공간을 바꿀 거야. 이 세상을 바꿀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 지금 잘 되고 있고 뭐가 문제 있는가를 정확히 봐야 돼요. 그래서 조선일보의 낚시에 걸리지 않고 또 포탈 뉴스에서 이 뻔한 하나만한 소리를 하는 그 인간들이 자기들이 입장이 바뀌었을 때는 얼마나 교묘하게 또 다른 소리를 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아련함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통찰.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한 손 한 손 작은 약속이 모여 우리의 내일이 빛날 수 있게 한 손 한 손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나 후원했다옹. 뿌듯해.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